안녕하세요 프렌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BMW 차량을 좀 찍기 위해서 영종도에 있는 드라이브 센터에 지금 방문을 했고요. 네, X5 50D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 50D 제원 크기는 4m 92입니다. 492 크기를 가고 지금 400마력에 토크가 장난이 아닌데요. 토크가 77.1 토크 정도, 77.5 토크 나오네요. RPM이 좀 약간 2000 RPM, 3000 RPM까지 밴드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일단은 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시끄럽죠? 50D X5 어떻게 보면은 1999년도에 그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럭셔리 SUV의 대중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처음으로 나왔던 모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 당시에 이제 랜드로버 모델을 1998년도 정도에 인수를 한 다음에 레인지로버의 그런 기술을 좀 습득을 하고 99년도에 내놓은 모델 X5 1세대가 대박을 쳤죠. 그 다음에 2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아요. 휀다 부분을 FIP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해서 똑같이 지금도 보면은 플라스틱 FIP로 되어 있네요. 이미 알루미늄인 것 같고, 이 FIP를 해서 한 200km 정도 줄였다 이렇게 해서 좀 나왔는데, 그때부터 원가 절감이 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냥 한 중박 정도 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3세대 모델이 나왔는데, 그 3세대가 제 개인적으로 쪽박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나온 모델이 이제 4세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변화가 있는 게 키드니 그릴 부분이 되게 커졌어요. 이런 키드니 그릴 아마 역대 BMW 중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키드니 그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아마 셔터 그릴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움직이는 걸 보니까요. 주행 시에는 이제 좀 저길 하겠죠. 바람의 풍량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열었다 닫았다 하는 셔터 그릴이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기술력으로 좀 도움을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모터라던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장날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BMW 자체가 소모품으로 이루어진 파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디자인 이제 요즘에 이제 글로벌 디자인에서 다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 하나 설명 드릴게요. 자, 옆 모양입니다. 자, 옆에서 보시게 되면은 90도 부분으로 쭉쭉쭉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전처럼 쉐이브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행자 안전 때문에 이 부분 좀 변경이 됐고요. 보행자가 이쪽에 이제 차에 치이게 되면은 위쪽 본네트 부분에 떨어지겠죠. 그 부분의 안전 때문에 이 쉐입 부분을 그냥 직각으로 내려라, 이렇게 좀 글로벌 디자인이 다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범퍼가 튀어나오거나 이런 디자인을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에어 벌지라고 해야 되나요? 벤트 부분이 두 개가 있네요. 이쪽에 디스크를 좀 이제 식힐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밑에 부분에도 보시게 되면은 뚫려 있어서 풍량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건 하이그로시를 원래 범퍼에 잘 사용을 안 했는데, 이런 하이그로시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센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밑에 보게 되면은 ACC라던가 이런 관련된 기능인 것 같아요. 이제 레이저 많이 이슈화 됐었죠. 아우디하고 좀 싸움이 있어가지고 LED를 좀 사용하다가 지금 레이저 헤드램프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관을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외관이 이게 50이라서 사실 30D하고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약간 차이가 좀 있겠네요. 휠 같은 부분도 좀, 원래 X5가 이렇게 편평비가 없는 요런 휠을 장착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275짜리 35 아래 22인치짜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예쁜 것 같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쪽에도 에어벤트 휀다 부분에도 지금 이제 에어벤트 같은 그런 부분이 좀 형성이 돼 있고요. X5 저는 좀 희석됐다고 생각되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조금 있으면 국내에 이제 GV80이나 이런 차들이 고급 SUV, 미드 사이즈 SUV 쪽에 포진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모델도 좀 같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마 X5 모르겠습니다. 30D 같은 경우는 9천만 원대 형성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차하고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나중에 봐요.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멍청해졌어요. 디자인이 약간 A자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엔 A 쉐이브는 좀 보기 힘든 것 같고요. 네, 좀 특이한 게 네, 요것도 좀 과감하게 좀 앞에 그릴이 커지니까 트윈 몇 부분도 많이 커졌는데 좀 특이한 부분이 하이그로시를 잘 사용을 하지 않는데 하이그로시 부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이런 뭐 사틴 같은 그런 재질로 좀 하다 보니까 밑에 범퍼도 하단을 좀 약간 흰색하고 바디하고 아마 맞춰지는 건지 모르겠네요. 딴 색깔을 보지 못해가지고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디자인 돼 있고요. 트렁크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동 트렁크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이제 그 1세대에 나왔던 네, 어떻게 보면은 네, 범퍼죠. 이것도 전동식으로 좀 바뀌었네요. 네, 이건 어떻게 랜드로버에서 좀 갖고 왔던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레인지로버나 이제 디스커버리 5나 랜드로버를 인수했을 때 기술을 좀 뺐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상단 하단이 좀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많이 없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도 유압을 하나 달아놨네요. 이런 거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예전에도 고정식이었던 것 같은데 유압이 있었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렇게 드러나는 유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유압 부분을 좀 장착을 해놔서 네, 쓰기에는 좀 편하게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지금 하단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스페어 타이어는 없는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것도 한번 닫아볼게요. 네, 전동? 이것도 전동인 것 같네요. 네, 세이프 기능 잘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역시 BMW 잘 작동을 하죠. 네, 한 번만 할게요. 다시 올라갑니다. SUV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차 디자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많이 희석됐고 BMW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뭐랄까요, 좀 매끈한 디자인을 좀 많이 형성을 했는데 뭐 자동차 사명 자체가 슈어 드라이빙인데 좀 매끄러운 디자인은 아니고 중후함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도어 부분은 3 시리즈를 또 리뷰할 건데 비슷한 느낌이네요. 우드 부분 다 제거를 했고요. 네, 메탈로 좀 들어갔는데 메탈 사이에 가공을 또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공을 좀 해갖고 여기에 LED가 지금 이제 무드등이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좀 어렵죠. 왜냐면 사실 요거 가공하고 요 밑에다가 그냥 넣었으면은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요거 이제 2차 가공을 또 하니까 이런 부분 공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조 가죽인데 퀴팅이 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좀 천연 가죽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면 부분인데 스피커 같은 느낌을 좀 주게끔 해놨고요. 네, 많이 바뀐 게 이제 그 50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트가 좀 많이 변경이 돼 있네요. 예비 정보와 좀 특이한 거 하나 찾습니다. 여기 C 타입 부분이 네, 요 부분에 들어가 있네요. 네, 요 부분에 좀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건 되게 잘 해놓은 것 같네요. 네, 쓰기에는 좀 편한 것 같고 B필러 부분에 이 벤트 나오는 것도 네, 잘 돼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루프가 다 형성이 돼 있는데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네, 그 썬팅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무늬가 좀 들어가 있고요. 뭐 원래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네, 4존 에어컨 장착이 돼 있어서 온도 따로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죠.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셋. 네, 이것도 되게 잘 돼 있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뭐 예전에 그 밸런스에 있던 부분하고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가죽은 좀 부드러운 가죽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나팔 가죽처럼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주름이 쭉쭉쭉 잘 잡히죠. 네, 이런 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제 프랑스 차 같네요. 네, 다이아몬드 스티치 그릴 모양인데 네, 키드링 그릴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좀 스티칭이랑 해서 모양을 좀 집어넣었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네, 가림막이 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도 좀 편하게 좀 하실 수 있다.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뒤는 더 움직이질 않는 것 같네요. 네. 시트는 접어지긴 하는데 뒤쪽으로 더 접어지지 않습니다. 각도가 약간 서 있어요. 네, 실내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50D 뭐 설명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일부 뭐 저기 이피션시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충전되는 기능이 있다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기존의 BMW의 형상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네. 기존의 뭐 BMW 지금 뭐 모델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리뷰할 텐데 큰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5 이제 50D가 전시되어 있어갖고 그 실내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그 볼보에서 썼던 건데 그 크리스탈 같은 거죠. 네, 요거 이제 그 스왈로브스키나 이런 데서 하던 네, 요거를 그대로 봉을 가져왔네요. 기존 X5랑 크게 차이 없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기존에 샀던 분들하고 내 거하고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실내는 뭐 3 시리즈나 X5나 뭐 별 차이가 없다. 별 차이가 없고 요 부분만 지금 볼보에서 XC90이나 이런 차에서 사용했던 건데 네, 요거를 어떻게 좀 가져왔네요. 가져왔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BMW가 해야 될 짓인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가져왔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LED가 이렇게 좀 알루미늄으로 좀 가공이 돼 있고 여기도 사실 알루미늄 썼어야 되는 건데 알루미늄 사용을 안 했어요. 예. 그냥 플라스틱 재질인데 룩 재질로 해갖고 약간 붙여놓은 것 같은. 예전에는 여기도 다 알루미늄 가공이 돼 있었거든요. 이거 알루미늄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이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핸들도 기존에 M이 좀 희석됐어요. M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제 홈 부분이 가죽으로 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그 오르간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 서스펜디드가 아니고 오르간 타입. 네, 페달 부분 있고, 네, 시트가 뭐 사람 고객분들 많이 앉으신 것 같아요. 많이 달았죠. 네, 일단 전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비 한번 볼게요. 이것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넓진 않아요. 예전 차보다 좀 작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뚱뚱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전 차보다는 많이 넓진 않다. 오히려 한 이 정도면은 거의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네, 프레임 타입 차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모하비 실내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길이 차이도 거의 없지만 이게 프레임 타입이 아니고 이제 뭐 모노코크 타입으로 이제 제작을 했을 텐데도 실내 공간이 되게 안 나오네요. 앞좌석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차는 되게 우람하고 뭐 앞에도 크고 뒤에도 큰데 그 팰리세이드 같은 게 엄청 커요. 여기가요. 네, 엄청나게 두껍게 돼 있는데 이거 차에 비해서 도어 이 스트케이트 방식은 상당히 작다. 여기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실내 뭐 BMW 계속 리뷰하면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차이 나는 거는 이런 거 같습니다. 시트 2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A2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 보게 되면은 이제 A2를 눌러주시면 옆에 워크인 시트가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네, 옆에서 제가 조정을 해도 예, 워크인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좀 불편함은 있어요. 왜냐면 밑에 부분에 좀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그 허리 잡아주는 기능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추 잡아주는 거랑 네, 여러 가지 뭐 시트 기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엠팩에 진짜 들어갔던 스포츠 모델에 들어갔던 기능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고, 브레이크 부분은 좀 모양이 바뀌었어요. 네, 좀 옆에서 좀 나오게 돼 있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기능적인 부분 추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 시트 고는 좀 높아요. 높은데 여기는 되게 짧다. 네, 좀 약간 특이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오토홀드 기능하고 스마트 공간하고 네, 이런 거하고 잘 들어가 있네요. 핸들하고 한번 앉아볼게요.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네, 계기판도 액정으로 되어 있죠. 12.3인치 정도 되겠네요. 요것도 한 10인치 정도, 10.25나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베젤은 뭐 큰 차이 없어요. 쉐입만 좀 바뀌었다. 야, 오히려 현대자동차 욕을 많이 했는데
현대자동차처럼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네 요거 뭐 좀 변화가 있나요? 네, 네. 아니, 없네요. 터치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X5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는 별로입니다. 많이 해요, 많이. 생각보다는 별로입니다. 그냥 기존 차하고 큰 차이는 없다. 소재 고급화가 좀 됐다. 이런 것까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옵션은 상당히 좋아졌다. 물론 엠팩이니까 다 좋겠죠. 금액대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긴 한데 생각으로 X5 하면은 어떻게 보면 혁신이었거든요. 네, 자동차 고급 SUV의 혁신이었는데 많이 희석됐습니다. 네, 인디비주얼 뭐 이거 쓸데기 없는 기능들이죠. 카메라 있던 거 그대로 있네요. 버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이게 버튼이 다 일체형으로 움직이네요. 예,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꾼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정정식 터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바꾼 것 같은데, 이게 좀 이상하네. 좀 이질감이 있습니다. BMW 하면 좀 버튼 누르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에 좀 이질감이 있고 압력을 좀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짝 되는 정전 터치 방식은 아니고요. 이게 진동이 있네요. 진동이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정전 터치 방식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데 눌렀을 때 진동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바이브레이션이 좀 들어가 있다. 요것만 제외하고요. 요거 좀 다른 색깔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일체감보다는 쓰기에 편하게끔 돼 있었는데 하이그로시 부분으로 같이 해놓으니까 사실 위급시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 느낌엔요. 네, 그 다음에 에어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네요. 네, 요런 거랑 요런 거 이제 맞나요? 크리스탈이 맞나 모르겠네요. 제가 요거 스와로브스키에서 쓰고 있는 그 방식으로 제조를 했는데 시가 고급지진 않잖아요. 솔직하게요. 네. 별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BMW 우리가 예상하는 BMW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네. 이래서 M이 좀 희석된 느낌이 좀 있어요. M이라고 하면 고성능 버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소위 좀 소수가 타는 그런 차로 인식이 좀 돼 있었는데 엠팩을 너무 그냥 대중화시키다 보니까 솔직하게 그냥 BMW는 이제 살 수 없게 됐어요. 오히려 엠팩 아니면 안 사게끔 이렇게 돼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단가를 올리는 부분은 있겠지만 고객층이 확장하는 데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버튼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펠리세이드하고 느낌 비슷한데 좀 약간 좀 마찰이 좀 덜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네, SUV인데 상당히 좀 크게 패드 시프트 해놨죠. 디젤의 패드를 저는 RPM을 고 RPM 못 쓰기 때문에 별 필요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M이니까 이렇게 좀 집어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BMW가 상용화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중화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디오는 되게 하만 카돈을 좋아하는 BMW네요. 개인적으로 하만 카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그룹사에서 가장 높은 브랜드는 맞는데 좋은 오디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 오디오 느낌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오디오는 아닌데 계속 하만 카돈만 밀고 있죠. BMW는 다른 회사하고 좀 제휴를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터치식으로 되어 있나 볼까요? 할당되어 있는 거 BMW는 제일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8가지의 라디오라던가 이런 거 이제 메모리 되어 있는 거를 살짝 대면은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센서가 들어갔어서 이게 이제 살짝 닫기만 해도 이렇게 켜지겠죠. 네. 잘 안 쓰는 기능인데 아직까지도 계속 납품하고 있나 보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X5 모르겠습니다. 좀 새로운 걸 원하는 고객층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존의 X5를 탔던 고객들 이거 내 차랑 별 차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없지 않겠나. 이제 X7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